자연의 섭리란 참 오묘하지요. 세상 만물은 때가 되면 모두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 바다에는 여름을 맞아 찾아온 반가운 여름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진짜 이거 크다요. 아하! 이거 좋아하면 승리를 제일 후덥지근한 장마와 무더위를 뚫고 찾아온 고창의 여름. 서해 바람이 빚어낸 그 시원한 맛과 멋의 풍경 속에 오늘 제 몸과 마음을 맡겨볼까 합니다. 고창의 여름은 갯바람을 타고 옵니다. 남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구시포. 나그네들은 아름다운 해변에 시선을 주지만 구시포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가기 바쁩니다. 마치 모기장처럼 바다를 빼곡히 채우고 있는 새우 그물들. 수심이 얕고 조수 간만에 차가 큰 구시포에는 예로부터 물의 흐름을 이용한 전통 새우잡이가 성행했습니다. 쓰레받기 모양의 큰 그물로 모래바닥을 훑으면 바닥에서 새우가 튀어오른다고 하는데요. 한나절 좋게 품을 팔았는데 잡힌 것은 겨우 한 줌의 쌀새우. 양은 적지만 입안에 사르르 녹는 단맛의 귀한 대접을 받는다죠. 소금에 재워놓으면 가을 되면 다 녹아볼 정도로 괜찮은 거예요. 안 볼 정도로. 민물과 짠물이 만나는 기수역에 자리하고 있는 구시포는 여느 바다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어종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어찌나 고기가 많이 잡히든지 인근에 9개의 시장을 먹여 살릴 만큼 풍요로웠다고 하죠. 어, 숨을 쉬고 있어 막. 하루 2번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 그 기막힌 조화가 서해의 황금어장을 만들어냅니다. 물살이 세차게 흐르는 새벽녘은 어부들의 시간입니다. 구시포항의 민어잡이 달인들이 출항을 서두릅니다. 요즘 민어 구경하기가 힘들다는데 고창 앞바다에는 아직도 심심치 않게 민어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아직 바다가 오염이 덜 됐다는 증거겠죠. 어부들은 먼저 그물을 풀어 큼직하고 싱싱한 생새우부터 끌어 올립니다. 민어를 유인할 미끼를 장만하는 것이라는데요. 이렇게 살아있는 싱싱한 미끼만 문다니 민어란 녀석 입맛 한번 까다롭습니다. 걸렸냐 그러나? 민어는 이 산 중화를 이거 제일 좋아해요. 이거 보니까 싹 보통 민어는 그물을 이용해 잡지만 최용익 씨는 옛날 어른들께 배운 방식대로 준학을 이용해 민어를 잡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데다 오랜 경험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걸 조류, 날씨, 미끼 모든 걸 고기보다 앞서 나가야지 이기지. 그러나 못 이기. 바다 환경이 워낙 빠르게 변하는지라 그날 조항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민어잡이 수십 년 경력의 고수도 긴장되는 순간, 네, 드디어 입질을 봤습니다. 가반 나가는 수조기만 줄줄이 올라옵니다. 이걸 뭐 한다고? 기다리는 민어는 소식이 없고 잡아만 올라오니
선장님 속이 탑니다. 민어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피로도 풀리고 그러는데 민어 안 올라오는 요새 계속 한 3일 꽁쳤는데 아 원으로 올라와. 계속되는 민어와의 숨바꼭질. 과연 어르신의 예감대로 오늘은 민어가 올라올까요? 민어가 이거 너무 또 한 번 입질에 농어가 걸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제법 큰 놈입니다. 농어인데 한 3kg 이상 나가겠네. 한 kg 정도. 큰 건 되면 10kg 이상 농어도 나가거든요. 민어도 농어 목에 속하는 물고기이니 민어가 올라올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왠지 좋은 예감이 드네요. 주낙을 당기던 할아버지가 드디어 손맛을 보셨는지 모두들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약간 땡겨. 살짝 꺼낸다. 이게 이게 잘못하면 터지지. 민어다. 아이고, 아주 엄청난 놈이 걸려들었네요. 통체가 아주 위풍당당합니다. 민어. 이건 몇 킬로나 돼요? 이게 10kg 이상 나가는데요. 이걸 잡으려고 우리가 맞춰야지, 배를. 이렇게 맨날 고생을 합니다. 피로가 일어나 잡으면서 요새 피곤했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산으로 보고. 고맙다 민아야. 산으로 보고. 대답까지 하네요. 60만 원 이상 나가죠. 아 그렇게 예, 비싸요? 예, 요새 민어가 보양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가격이 좋아요. 입 벌려버렸는데요. 오, 제법 큼직한 녀석이 또 한 마리 걸려들었습니다. 먼저 잡힌 녀석이 친구라도 부른 걸까요? 살았어. 옛날엔 민어들이 물속에서 내는 소리를 듣고 고기를 잡기도 했답니다. 옛날에는 아버님 세대들은 민어 잡는 데 보면은 그때는 이제 이게 장비가 좋지 않으니까 그 대나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물속에 놓고 민어 소리를 울음소리를 듣고 아 이거 민어 있구나 하고 그렇게 해서 잡아내고 그럽니다. 오늘 아주 일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젯밤 쳐놓은 그물에도 반가운 손님이 찾아들었습니다. 보통 빙어보다 훨씬 더 크고 통통한 놈. 고창 사람들이 한여름 빙어를 굳이 덕자라는 이름으로 구별을 해서 부른다는데요. 그 유래가 아주 재밌습니다. 덕자라는 일례는 내 선주 딸이 덕자였대요. 그래서 고기도 맛있고 또 이 고기의 선주한테 대한 자기에 대한 경제적인 덕자를 잡아다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줬다 해서 너무 고마운 생선이다 해서 자기 딸 이름을 부대해서 덕자라고 지었다는 그런 유래가 있어요. 여름 90호 항구는 민어군과 덕자양 덕분에 웃었다 울었다 한답니다. 기분이 좋아진 선장님이 큰맘 먹고 민어 한 마리를 오늘 밥상에 올리기로 합니다. 회를 뜨기 전에 아가미 밑에 붙어있는 공기주머니 민어 불에부터 분리해내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어부들이 최고로 치는 부위라고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민어를 잡으면은 민어 고기는 버리고 민어 불에만 빼서 이 말려가지고 그 수집하고 수집상들한테 이렇게 한약 재료상들이라든가 또 이거를 갖다 이렇게 끓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풀보다도 그 강력 본드식으로 이 풀이 그런 형태로 일어나요. 예? 어디 가려고요? 좀 질길 것 같기도 한데 민어 불에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잡으면 다들 쓸어놓기 무섭게 한 점씩 입안에 넣습니다.
역시 이 맛에 우리가 민어를 잡는 거예요. 따먹고 없어. 부레가 쫄깃쫄깃 씹는 맛이 있다면 떡처럼 도톰하게 썰어낸 민어회는 부드럽고 차지기가 인절미 같다고 할까요? 객지에 나가 살던 황주동 씨는 이 맛을 못 잊어 다시 고향 바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버님하고 같이 바다 일을 하면서 반찬이 이 회였거든요. 생선을 썰어서 고추장하고 밥 한 숟갈 같이 이렇게 해서 먹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 맛에 매치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고향을 왔는데 회를 뜨고 남은 민어의 살과 머리, 뼈까지 푹 고아 민어탕을 끓여냅니다. 예로부터 민어가 여름 보양식으로 사랑을 받았던 건 제철 생선인데다가 버리는 부위가 없을 정도로 알뜰한 생선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마리로도 온 식구가 영양 보충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집주인 대신 열심히 밥상을 차리고 있는 김병화 씨는 이웃에 사는 중마고우입니다. 황주동 씨가 고향에 다시 자리를 잡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었죠. 여자 없이 혼자 사니까 제가 원래 요리를 객지에 나와서 요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끓일수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매콤하게 양념장을 얹은 덕자찜도 얼추 완성이 돼가고 내친김에 동네 사는 초등학교 동창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고향 친구, 학교 친구. 순금 씨가 낮에 잡은 새우로 그 자리에서 뚝딱 매콤한 새하 무침을 비벼냅니다. 동창들을 위해 고창이 아니고서는 맛볼 수 없는 고향의 맛을 보여줄 모양입니다. 김치를 담으면은요, 그 김치가 물르지도 않고 냄새가 늦게까지 먹어도 냄새가 젓갈 냄새가 없어요. 민어 덕분에 이것 뜻하지 않게 즉석에서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고기 잡으며 바다를 떠도는 삶이 조금은 고되고 가끔 쓸쓸하기도 하지만 이만하면 고향으로 돌아오길 잘했다 싶습니다. 지금 아는데 이제 배워잖아. 완전히 크기가 쓸었네. 제 동생이 나랑 나이 동갑이만 영국 만난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추억이 있고 정이 있는 행복한 밥상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해서 또 그 3,500인가 주고 사망 사다 붙여버렸지. 민어를 잡으려고 한 이틀 꽁치다가 오늘 민어랑 덕자랑 잡아가지고 모처럼 제가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복분자 술에다가 민어 쓸고 덕자찜하고 해서 건하게 한상 차렸습니다. 이들의 순박한 웃음이 고창의 여름을 닮아 있습니다. 서해 바다는 하루에 2번 제 몸을 육지로 끌어올렸다가 다시 바다로 밀려나갑니다. 밀물과 썰물이 만나는 10분 남짓의 시간. 그 순간 자연이 빚어낸 부산물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여름 선물이 됩니다. 바다로 향하는 강 입구에 그물을 쳐두었습니다. 요 며칠 장마비가 세차게 퍼부은 뒤라 선물 보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합니다. 진짜 이거 크다요. 아하! 야, 마마 사고. 민물장어란 놈이 갯벌이를 꿈틀거리며 힘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은 민물장어 하면 민물에서만 사는 줄 알지만 원래 민물장어의 고향은 바다라고 합니다. 이곳이 고향 가는 길목인 셈이죠. 어떻게 달라요? 이 때깔이요. 자연산 이렇게 누렇지 않습니까? 뱃살. 이렇게 장어가 때깔이 누르고 양식은 이런 누런 맛이 없어요. 새카하고 하얗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때깔이
벌써 누그러지 않습니까? 몇 날 며칠 그물을 쳐두고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거 넣어야 되잖아. 그렇지. 얼른 해. 얼른 해. 요즘 구경하기도 힘들다는 자연산 장어를 2마리나 얻었는데요. 자연 상태에서 이 정도 크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은 걸린다고 합니다. 한창 물이 오른 자연산 장어는 별다른 양념 없이 구워도 담백한 맛이 납니다. 지글지글 고소한 냄새가 저절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네요. 기름기가 빠지면서 노릇하게 구워진 장어는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맛으로 일찌감치 고창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명성이 예전만 못합니다. 노래다 막 풀약 같은 거 막 그런 약을 하다 보니까 장어가 올라오도 못 오고 또 보 같은 것을 많이 감정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망가져가지고 지금 바다에서 장어가 못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어가 비해요. 서해 갯벌로 흘러드는 강물은 바닷물과 교차하면서 풍천장어라는 아주 특별한 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창 땅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 강이 바로 그 유명한 풍천장어가 탄생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강이 바로 노룡 산맥에서 발원해서 서해 곰소만으로 흘러드는 인천강입니다. 고창 사람들은 이 강을 풍천강, 말하자면 서해 바닷물이 바람까지 몰고 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바닷바람을 타고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물고기가 바로 그 유명한 풍천장어입니다. 인천 강변에는 아직도 옛날 방식대로 그물을 치고 장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돌무더기를 쌓아서 어떻게 장어를 잡는지 궁금하네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래 옛날에 그 선조들이 했던 그 방식대로인데 장어가 그걸로 숨습니까? 장어는 이 숨기를 좋아하는 그 저기 때문에 네. 야행성입니다. 이게 돌을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은 밤이면 이 돌 속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이 돌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은 그거 아주 참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은 돌 계속 굴르만 잡으려고 들지만 그 가장자리에 나가지 못하게끔 그물을 쳐놓고 그 다음에 돌을 흔들면은 그 장어는 그 안에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재밌어요. 예. 쌓아둔 돌을 옆으로 치우면 은신처가 허물어진 장어는 꼼짝없이 그물망에 갇힌 신세가 됩니다. 한 마리 아까 들켰어. 한 마리가 있다는 얘기죠? 예, 한 마리가 제 손에 꿈틀했습니까? 예, 꿈틀했습니다. 뭔가 묵직한 힘이 느껴지나 봅니다. 나왔어요? 예, 있습니다. 한 마리. 이야, 참 귀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예, 예. 어디? 아유, 7미라는 게 뭐예요? 7마리 잡으면은 7마리 가지고 1kg 나가는 거예요. 아, 그걸 7미라고 그럽니까? 예, 예. 한번 꺼내 보시죠, 어디? 어이구, 제법 기네요. 차수로 치면 한 자가 넘겠는데. 예, 한 잔 없습니다. 네, 아이고 참. 어디 얼굴 좀 비워주세요.
이 몸통보담도 꼬리가 더 맛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장어 습성은 꼬리가 이만큼만 땅에 들어가면은 지 몸을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땅을 파는 거구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돌무덤을 이용한 장어잡이는 꽤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 어로 방식입니다. 지금은 그 수가 현격히 줄어들었지만 임종열 씨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게로 실어 날라야 할 만큼 많은 민물장어가 이곳에 서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다에서 살던 장어가 어떻게 이렇게 육지 깊은 곳까지 올라와 자리를 잡았던 것일까요?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민물장어에는 다른 장어에는 없는 독특한 습성이 있습니다. 민물에서도 살고 바닷물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장어류들은 모두 바다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로 즐겨 먹는 붕장어는 바닷속에서만 살고 부산편에서 소개했던 먹장어 역시 깊은 바닷속에 사는 원시 어류죠. 남해안 일대에 서식하는 갯장어는 주로 바닷가 갯벌 속에 사는데 민물에서는 살아남질 못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물장어의 이동 경로입니다. 과학자들이 추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장어가 무려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필리핀 부근으로 이동해 산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온도가 높고 염분의 농도가 높은 400m 심해에서 태어난 치어들은 다시 또 수천 킬로미터를 되돌아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제 어미의 고향을 정확히 찾아간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먼 길을 달려 다시 풍천으로 돌아오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 거칠고 힘든 여정을 견뎌내는 생명력을 보면 확실히 영물은 영물인 모양입니다. 오랜 세월 풍천강과 더불어 살아온 반암마을 사람들에게 장어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장어를 잡는 날에는 그동안 부족했던 영양을 보충하고 더위에 지친 몸을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끼니를 이을 양식조차 귀하던 차에 이 장어가 얼마나 반가운 손님이었겠습니까? 도망간 게. 내가 시집와갖고 뱀 같은 미꾸라지가 큰 것이 있는데 나는 이 장어를 잘 몰랐거든. 음에 장어를 잡았는데 그놈이 훌떡훌떡 뛰는데 어찌 무섭더니 내가 도망가 버렸다는 거 아니. 새벽 때.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우거지 장어탕은 그 시절 온 식구가 나눠 먹을 수 있던 단골 메뉴였습니다. 뼛속까지 우러날 만큼 장어를 푹 삶은 다음 된장을 풀어 우거지를 듬뿍 넣으면 장어 특유의 고소함과 얼큰함이 제대로 어우러집니다. 보양식으로도 좋지만 속 풀어내는 데는 그만이랍니다. 민물장어는 댄잎을 살짝 깔고 굽습니다. 이렇게 하면 흙냄새 없이 담백하고 고소하게 장어가 구워집니다. 매콤한 장어탕에 밥 한 그릇 뚝딱입니다. 고창 사람들은 건강의 비결이 옛날부터 무시로 먹던 장어 덕분이라고 합니다. 풍청장어 겨울에도 먹고 여름에 또 먹고 사기들 다 먹었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셨던가 몰라? 장어가 사는 풍천강에는
세월이 빚어낸 독특한 절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풍치를 더합니다. 바위마다 전해오는 사연도 멋들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기에 기암괴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 참 재밌습니다. 이것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바위, 그러니까 버틀, 이 하나의 병을 거꾸로 오는 상태라고 봐요. 근데 이 풍류객들이 말하기를 술을 다 먹고 병을 거꾸로 놨을 때 이미 우리는 상당히 좋다. 다 먹었으니까. 또 하나는 이 얼굴이 술 먹은 사람의 표정이랍니다. 풍천강 흐르는 고창에는 발길 닿는 곳마다 멋과 풍류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구성진 판소리 가락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고창이 예향이란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지금도 열심히 그 맥을 잇고들 계십니다. 예, 신재호님의 그 만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모두 회원제로 오시는 겁니까? 그리고 서로 북을 잘 치고 서로 모두 간에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매달. 그래요? 네, 신재호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의 문화의 전통이 지금처럼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집대성한 판소리 사설 속에는 소리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도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은은하게 지금 소리를 들으실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판소리 사설을 6마당으로 정리한 독리 신재효의 생가입니다. 그 천적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재효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각 고을의 소리꾼들을 모아서 그동안에 구전으로만 떠들던 소리를 집대성했다고 합니다. 당시 여기 행랑은 소리깨나 한다는 사람들과 기생들로 아주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주 먼 옛날에도 장어가 꽤 유명했나 봅니다. 이 판소리 사설에도 풍천장어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장어를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그 점이 참 궁금하군요. 병아리 소리꾼들이 배우고 있는 퇴별가의 한 대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풍천장어는 그 얘기가 그 신재호 선생님 그 퇴별가 완판본에는 그 풍천장어가 그 폐에 초기에 폐병에 잡는 데 좋은 그 재료라고 해서 풍천장어 얘기가 나오거든요. 용왕이 병이 나자 풍천장어를 약으로 대령했다는데요. 오래전부터 장어가 몸을 보호하는 약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장어를 말려라고 해서 성질이 좀 차면서 여러 가지 상처나 가려움증에 효과가 좋고 오장이 허약한 것을 보여주고 따라서 기운이 없고 몸이 약한 사람들한테 좋고 정력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죠.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물이 수시로 드나드는 풍천강에는 염생식물인 나문재가 잘 자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일부러 찾아 먹지만 평생을 풍천강에서 살아온 정금자 할머니에겐 지천으로 자라는 나문재가 요긴한 반찬거리였습니다. 그냥 반찬으로 먹었죠. 옛날에는 뭐 김치 같은 것도 딱 겨울에 김장할 때나 있지. 또 봄에는
봄배추라고 있고. 근데 그 위에는 이제 없잖아요. 이제 상추 같은 것도 딱 저기 봄에만 있지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뜯어다가 먹어보니까 죽지도 않고, 그때는 뭐 약이다는 걸, 그 뭐 미네랄이 들었네 어쨌네 뭐 그런 거 도무지 모르고 그냥 먹은 것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었고. 세상이 뒤바뀌어 가난한 시절 궁여지책으로 먹었던 음식들을 이젠 손님상에 귀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무쳐주신 나문재 나물은 며느리도 아주 좋아합니다. 해초 맛도 나고 나물 맛도 나는 참 오묘한 맛입니다. 평생을 장어와 함께한 정금자 할머니의 뒤를 이제 아들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비하면 모든 것이 편해지고 쉬워졌지만 할머니는 펄펄 뛰는 풍천 장어가 넘쳐나던 그 옛날의 풍천이 더 그리운 모양입니다. 독담 쌓고 안 그러면 이렇게 뻘밭에서 이렇게 갈쿠로 이렇게 긁어서 잡았으니까 흔했지요. 10년이면 아들도 전문가가 다 됐건만 할머니는 아직도 아들을 물가에 내놓은 아이 바라보듯 하십니다. 옆에서 배나라 감나라 사자건건 간섭을 멈추지 않으시는데요. 그래도 어머니의 잔소리 덕분에 아직도 풍천장어의 옛맛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깨끗하니 좋습니다요. 처음 들어보는 칭찬입니다. 너거 시켜도 다 맛있는 거 빠져니까 얘만 시켜도. 아. 너 산다. 커다란 솥에 장어와 마늘, 생강, 팥뿌리를 넣고 푹 우려내면 쌀뜨물같이 뽀얗고 맑은 국물이 우러납니다. 여기에 찹쌀을 넣고 죽처럼 쑤어 먹는 장어탕은 그 옛날 몸이 아주 아픈 사람들이 약삼아 해먹던 음식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저수지 같은데 품으면 장어가 나오면 그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몸 아프다가 하면 그냥 주기도 하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잡는 사람들 이렇게 내간 옆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물고기 옛날에도 잡는 사람이 있으니까 잡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물물 기한으로 쌀 같은 거 갖다 주고 장어를 갖다가 이렇게 데려서 이렇게 약으로 배약으로 먹는 것이죠. 장어구이 양념도 된장이 기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달짝지근한 일본식 간장 양념구이를 좋아하지만 장어 본래의 맛을 살리려면 투박하고 구수한 된장 맛이 나도록 구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밭에다가 콩을 심었거든요. 그래서 콩을 심어갖고 막 한 연암 가면씩 터니까 된장 매주를 내가 집에서 솥에다 끓여갖고 된장 담궈갖고 간장 안 빼고 된장 담궈갖고 된장구이 하다가 하지만 정금자 할머니가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복분자를 얹은 양념구이는 아들이 개발을 해냈지만 그 아이디어는 할머니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랍니다. 나이 먹고 그런 게 앞에 몸을 이렇게 내 몸 아니라도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겠으니 장어는 예를 들어서 말해 바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찬 습성이 있지만 볶음자는 속을 더욱게 해준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좋고. 오랜 세월 풍천장어는 고창 사람들의 크나큰 살림 미천이었습니다. 봄이면 실뱀장어를 잡아 일본에 수출해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실뱀장어를? 예, 옛날에도 이렇게 잡았어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것밖에 없죠. 안 그러면 이제 큰 바다에 가서 정초막을 달고 배 끝에 있다가 큰 그물을 달고 막 배가 끌고 다니면 이제 그렇게 해서 잡는데, 여기는 그렇게 잡을 장소가 못 되니까 그물 이렇게 쫙 걸어놓고 이렇게 물 들어오면 이렇게 그물 이렇게 풀어갖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제 장어가 이렇게 자연산 이렇게 실장어 이렇게 실장어로 잡는데 물이 뒤집어질 때 장어로 잡으니까 이렇게 그물이 묵직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털어보니까 그냥 큰 이렇게 자연산 장어 나왔고 그냥 툭 차고 이 코를 물어서 한번 피 한 번 나오고 이랬어요. 네. 몇 살 때부터 실장어를 하셨어요? 그런 게 30 몇 살부터. 30 몇 살부터? 네, 시숙이 하는 거지 이제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네. 직접 잡아서 키우기도 하시고. 키우지는 못하고 이제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다가 이제 아하. 잡아놓으면 수산에서 가져가면은 이제 팔고 키우는 것은 못했고. 하지만 이젠 그 힘좋던 풍천장어도 다 지나간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5군데에 불과하던 풍천장어집은 이제 수십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바다를 거슬러 오르는 자연의 맛 대신 양식장에서 길러진 장어로 풍천장어의 맛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초복을 목전에 두고 가장 바빠지는 곳이 장어 양식장입니다. 1년 내내 장어를 길러내지만 가격이 좋은 초여름에 출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활기찰 것 같은 양식장 분위기가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이젠 장어 양식조차 힘들어지고 있답니다. 정부 지원에서 그와 같은 시켜야죠. 왜냐면 실변장어가 굉장히 잡변돼서 가격차가 편도가 심해요. 그래서 요새는 시세가 자꾸 올라가요. 고기는 안 잡히고 실변장은 안 잡히고 자꾸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어디 양화장에서 굉장히 키우기가 좀 곤란하죠. 그동안 민물장어 양식이 가능했던 건 바다에서 부화해온 실뱀장어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젠 지구상에 자연산 장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이 맛을 즐길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뱀장어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물의 어떤 환경들이나 습성들이 바뀌어져서 감소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식 환경들이 오염돼서 감소됐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너무 많이 잡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게 좋다고 그러니까 많이 잡게 돼서 어획 강도가 높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감소가 있고, 댐 같은 것들이 많이 구조물이 만들어지면서 뱀장어들이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회유를 해야 되는데 회유 경로가 막힘으로써 뱀장어 전체적으로 재생산이 되지 않고 감소되는 그런 이유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운사 극락교입니다. 나를 두고 가시려는 풍천장어가 사라져간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선운사에 들어섰습니다. 천년 세월 풍천강을 지켜본 이 고찰은 답답한 제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모든 예, 것은 욕망이 자제되지 않고 그렇게 마시고 좋은 거 먹고 하는데 국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많은 것들을 다 획득해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쓰고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정말 배려해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뭔가 좀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런 여지랄까 이제 그런 부분 많이 좀 남겨놔야지 네.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결국 인간의 욕심이 문제겠죠. 맑은 차 한 잔에 제 마음부터 가라앉혀 봅니다. 여기 사원사에 오시면은 언제든 녹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우리 모두 선운사에나 가지요. 마음고생에 헐벗은 영혼을 달래며 좀 늦은 저녁 공양이나마 청해 들지요. 막차를 타고 선운사에 가보면 모두 다 알게 되지요. 남의 상처도 내 것처럼 아프고 별스러운 게 다 슬프고 서러워 밤새도록 불면의 베개에 이마를 파묻을 때 그것이 바로 삶의 방식이 아니겠냐고. 어제는 서쪽새가 그렇게 울어댔나 보다. 질맞의 고갯길을 넘으니 아주 예쁜 마을이 곱게 단장을 하고 절을 맞습니다. 지붕까지 모두 국화꽃으로. 네, 여기는 모두 담에 국화꽃으로 단장을 해서 나그네를 맞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가 19절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집주인들은 지금 복분자 딸기밭에 있습니다. 복분자 딸기는 우리나라 토종의 나무 딸기입니다. 원래 산기슭에 자라지만 요즘은 찾는 사람이 많아져 집집마다 재배를 하다시피 하죠. 아이고, 아따 겁나게 익었네. 열매가 까맣게 익으면 얼른 수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만큼 일손이 달린답니다. 아이고, 얼른 와. 요. 남자들이 이거 먹고 볶음자를 먹고 진여고 소매를 보면 오각에다 소매 사면은 오각이 깨진다요. 그게 조심이야요 남자들. 좀 민망스럽습니다만 이름 자체가 어플 복자의 그릇뿐. 어조사 자를 씁니다. 그만큼 효능이 좋다는 뜻이겠죠. 복분자의 뜻은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만들어 요강이 엎어졌다는 말로 신장 기능을 도와주면서 소변이 시원치 않을 때 효과적인 약품이죠. 우리 동의보감에는 남자의 신장 기능이 약할 때와 발기부전을 낫게 하고 여자의 불임증을 치료하면서 간 기능을 돋게 하고 눈을 밝게 해서 기를 북돋아 머리털이 희지 않게끔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상큼한 진자주빛 열매를 보니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갑니다. 복분자 열매는 수확을 하고 나면 금방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주로 술을 담가 먹는데요. 집집마다 이 술을 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술은 조금 붓고. 그야말로 고창의 여름은 복분자 술 익어가는 내음으로 무르익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삼 개월 지나면은 이제 이렇게 천에 걸려서 맑은 이 갖고 주로 이제 우리가 쓰지요.
복분자 술은 어느 음식과도 잘 어울리지만 요즘 한창 제철인 맛조개와 함께 먹어도 찰떡궁합입니다. 맛이 맛있은 게 맛있다고 이름이 맛이 돼요. 먹으러? 요즘 밭일에 바닷일에 숨 돌릴 틈이 없었는데 맛조개 구이에 복분자 술 한 잔 곁들여 오래간만에 회포를 풉니다. 고마워요. 맛있어요. 물을 흘려버리면 질겨버려요. 복분자와 맛조개는 한 끼 새참거리로도 그만입니다. 복분자 술에다가 먹으면 이제 진짜 맛있는 거 먹어요. 맛있어. 복분자 즙을 내서 칼국수를 밀어냅니다. 복분자를 넣고 하면요, 이 눈여기도 좋고 또 맛도 있고 건강식품이고 애들한테 또 이렇게 해서 주면은 좋아하잖아요. 예. 맛조개로 시원한 국물을 내고 자줏빛 칼국수를 넣으니 빛깔도 맛도 색다른 별미가 탄생을 했습니다. 복분자며 맛이며 모두 배고픔을 달랬던 음식이었습니다. 이젠 살아내기 위해 숨 돌릴 틈 없이 길마제길을 넘던 고단한 시절도 다 지나간 삶의 역사가 되어버리겠죠. 옛날에는 여기가 장도 멀고 그래서 질마제길을 넘어다니면서 이 맛도 잡아다가 팔아서 곡식으로 이렇게 판매도 해서 자식들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식이 됐어요, 맛이. 요즘에 와서는 이제 막 식량량이 이제 풍부하니까 우리가 이제 별미로 이렇게 써먹는데 그전에는 어른들이 많이 여기서 소득을 했었다고 그래요. 든든하게 새참을 챙겨 먹고 아낙네들은 갯벌로 나갑니다. 옛날만큼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살만하지만 한나절이면 용돈벌이는 너끈히 할 만큼 수확이 좋습니다. 이거 갈고기 썩여를 넣으면은 막 군역에서 탁 저기가 걸리면 이제 물이 이제 쑤시면은 맛이 나오죠. 마을 앞바다는 세계 5대 갯벌로 손꼽히는 곰소만입니다. 먹잇감이 풍부하기 때문에 맛조개들이 제대로 살이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바다가 지켜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터전인 자연, 그들과 함께 살아온 우리의 삶도 어쩌면 위태로운 그들의 운명을 닮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풍천장어를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미물이든 사람이든 가식적인 것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원래의 본성을 따를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풍천장어는 끊임없는 참 인간의 욕심에 시달리고 보금자리마저 파괴되면서 이제는 대부분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바다를 거슬러 오르는 그 옛날 힘차던 풍천장어의 모습이 참 새삼 그립습니다.